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실천기술 영역의 37번 문제입니다. 37번 문제부터 쭉 보고요. 기술 파트 마무리하고 지역사회복지 영역이 기다리고 있죠. 지역사회복지 영역에 로스만의 모델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로스만 모델 앞에까지, 즉 1번, 2번, 3번 문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만 모델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사회 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영역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로스만의 모델 문제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쫙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로스만 모델의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각각의 모델에 대한 키워드, 중심 단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입니다. 주어예요, 이게. 주어.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 느끼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역전이입니다. 역전이. 3번이 답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과거 무의식 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옮겨가면 이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여기 나온 대로 과거 무의식에 있었던 그런 감정이나 충동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경험이 유사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비바람직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단독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1번 많이 본 것 같죠? 앞에 지문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을 재구조화하여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가족 문제는 이거 키워드, 가족 하위 체계들의 경계 키워드,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밀착된 경우이다. 네, 맞습니다. 하위 체계와 경계를 들여다본 게 구조적 가족 치료거든요. 키워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리가 나왔어요. 유리는 분리 경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밀착이 나왔죠. 밀착은 모호 혼돈이라고 합니다. 모호 혼돈, 동의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무관심한 겁니다. 가족 공간의 무관심이고요. 여기는 과간섭입니다. 간섭이 너무 심한 경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극단적인 가족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할 때 가족 내, 여기 나왔네요. 권력 구조와 가족 내 권력 구조와 힘의 불균형 상태에 초점을 둔다. 이 힘이 바로 권력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3번 지문도 맞습니다. 네 번째, 나왔죠. 의사소통. 그 다음에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혼란형으로 구분했다. 왜? 역기능적이니까. 이거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입니다. 경험적 가족치료가 바로 의사소통 유형을 강조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계산형 보이시나요? 계산형의 동의어가 뭐죠? 초이성형이라고 합니다. 초이성형 계산형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경우, 그게 바로 초이성형이라고 말합니다. 되셨나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고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객관적 상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초이성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8번 문제 중심 단어들이 다 깔렸던 1번, 2번, 3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족치료 모델 중에 뭐냐 찾는 거네요. 행동 이론, 학습 이론 버리셔도 됩니다. 이것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 이론을 기초로 하며 직접적이고 분명한, 또 나오죠. 의사소통과 개인 가족의 성장, 이거 중요합니다.
일명 성장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의사소통이 들어가 있고 성장이 들어가면 뭐죠?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가 답이 됩니다. 정리가 됐죠?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 앞에서 봤습니다.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처음 나왔습니다. 자, 보엔의 다세대적 가족치료에 중요한 키워드 들어갑니다. 자, 이 보엔이 그렸던 것이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세대 간 전수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계도는 정서적 관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정서적 관계 체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삼각관계는 문제가 됩니다. 그 삼각관계가 바로 문제니 이것을 탈삼각화 방법으로 풀어내는 기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자아분화가 낮으면 낮을수록 삼각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족원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세대 가족 치료예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누친의 고졸 가족 치료 말씀드렸고요. 답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주요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가족 실천 모델의 경험적, 해결 중심, 전략적, 구조적, 왼쪽에 가족 치료 모델 세팅됐고요. 오른쪽에 이 녀석들은 뭐냐면 이거 기법이라는 거예요. 고찰 보이네요.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유형 역동적 고찰은 심리사회 모델이다. 1번 탈락. 그 다음에 탐색, 묘사, 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심리사회 모델. 탐색, 기술, 환기. 탐색, 묘사, 환기. 그 다음에 역설적 개입은 전략적 가족 치료라 했죠. 역설적 지시와 동의어. 그 다음에 역설적 지시와 동의어. 역설적 지시는 역설적 개입과 동의어고 증상 처방과도 동의어가 됩니다. 증상 처방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예외 질문 뭐죠? 해결 중심 모델이다. 해결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1번 집단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문제는 5손가락 안에 뽑을 만큼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게 나왔는데요. 자, 가족이 조금 더 잘 나오고요. 집단은 더 적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의 키워드는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양성, 인보간 운동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집단사회복지사가 집단 내의 가로,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력자, 이네이블러라고 하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의 민주적인 절차, 집단 성원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집단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자라고 표현할 때는 조력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와 개별 성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중개자, 교육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자는 자원을 연결하는 사람, 또 이 집단원과 이 집단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중재자는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자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EO 이게 3대 사회사업 방법론이라 하잖아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나 목적이나 원리나 윤리에 기초하는 건 맞습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사업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가치, 목적, 원리, 윤리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에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 지문 하나 뽑아줬는데요. 자, 잘 기억해 놓으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지문이 엄청 깁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천 과정이 뽑아져 나왔어요. 집단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가 돼요. 이 과정을 거쳐요. 5단계를. 여기 보면 중간 단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잖아요. 중간 단계는 끝자락에 있네요. 집단 구성원이 집단에 대해 불안과 긴장이 높은 시기래요. 아, 이때 불안과 긴장이 높으면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따라서 느낌상 틀렸어요, 지금. 자, 사회복지사는 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것은 대개 언제예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히 앞에 해야죠. 그 다음에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를 뒤에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앞에 해야지. 그래서 이 녀석은 중간 단계가 아니고 초기 단계라고 해야 돼요.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됩니다. 자, 초기가 여기 있죠. 이 준비는 뭔지 아세요? 집단 구성이에요. 성원들이 아직까지 만나진 않아요.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가 준비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이때 불안, 긴장,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안과 긴장이 높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 분위기, 그래서 신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기와 능력을, 집단원의 동기와 능력을 고취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노트에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4번이네요.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집단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 옳은 것은 이다. 1번. 집단의 목표 달성이나 결속감 강화에 끊어봐요.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근데 주어가 없어요. 무엇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뒤에 숨겨놨습니다. 이겁니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집단 역동성입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개입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요, 집단 역학, 집단 역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이나믹스, 상호작용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정적 영향 끼치는 거 아니고요. 이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의 이질성은 집단 초기부터 집단 구성원의 매력을 높인다. 여러분, 매력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응집도예요. 응집도. 응집도를 말해요. 응집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단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이게 높대요. 그래서 구성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방어와 저항을 줄인답니다. 이질성이 그럴까요? 동질성이 그렇죠.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이 그래요.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집단에서는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을 모두 다룰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 집단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사회화 집단이 있고요, 성장 집단이 있고요, 교육 집단이 있고요, 치유 집단이 있어요. 지지 집단이 있고요, 사교성, 치유 지지 이렇게 외워요, 저는. 그래서 사회화, 교육, 성장, 치유, 지지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 치료 집단들은 집단 개별 성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대인관계를 더 맺고 싶어 라는 목적. 아, 나는 이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 집단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 전체의 목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집단에서는 집단의 공동 목적과 성원 개개인의 목적 모두 다루어주는 거예요. 자,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구성한다 그랬어요. 지속기간 회합 빈도 결정한대요. 초기 단계 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 집단 원 모집 공고를 넣는 거예요. 지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합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집단의 구성 원제 자격, 참여 자격 이런 것들을 모집 공고를 딱 내서 구성원을 뽑는 거예요. 그게 준비 단계 때 하는 것들이에요. 초기 단계가 아니라. 답은 3번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43번 문제. 저는 이거 별표 쳤으면 좋겠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개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네 가지의 개념이 깔렸어요. 첫 번째, 집단 규범, 집단 응집력, 집단 문화, 집단 역동성. 네 가지의 규범이 네 가지가 깔렸거든요.
자, 집단 소원 모두가 집단에서 적절한 행동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나 기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규범이죠. 자, 뭐 남을 험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집단의 하나의 규칙으로 됐다. 그게 바로 이제 적절한 행동 방식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고 기대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규칙이다. 집단 규칙은 규범과 동의어가 됩니다. 맞습니다. 응집력은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도 있고 일체감이라는 단어도 있고 소속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응집력이죠. 집단의 응집력이 있을 때 우리라는 일체감이 생기는 거고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결속력이죠. 결속력. 그게 바로 응집력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집단의 문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집단 문화가 나오죠? 집단 문화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신념, 가치,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쭉 깔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집단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나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해요. 근데 뒤에 그게 아니에요. 집단 특정 성원이 집단 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이래요. 자, 당신은 이거 해. 당신은 이거 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과업들이래요. 역할이죠. 그러면 이거는 역할이에요. 역할. 자, 기능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집단 구성원의 역할이다. 집단 구성원의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44번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실천 개입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이거. 답 말씀하세요. 측면. 자, 저는 니은 이거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경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그런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은 되게 바람직한 쪽이 되겠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뒤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encouragement,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자, 이 격려는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정서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클라이언트가 이 특정이 바로 이제 뭐 바람직하지 못한이라고 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한다라고 해요. 답을 먼저 해결하죠. 2번, 직명과 격려입니다. 해설 봐주시죠. 자, 해설에 보면 정서적 기술 정리가 있습니다. 1번, 정서적 지시를 보셨나요? 정서적 지지요. 정서적 지지 오른쪽에 땡땡 해서 키워드 들어갈게요. 고통, 의지,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지지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 고통당한 사람은 저한테 의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뭐예요? 반응해 줘야죠. 이게 정서적 지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밑줄 친 것만,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위기를 경험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격려 기술이 있어요. 격려 기술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놔두고, 그 다음에 3번 인정 기술이 있어요. 자, 인정 기술 땡땡 하고요. 이거 쉬워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바로 인정이 인정. 인정 기술. 첫째 줄,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벗어난 후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인정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보증 기술이 있죠. 재보증은 회의감, 의구심, 자신감, 안도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보증,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환기기술 들어갑니다. 감정 표출이라고 그랬죠. 감정 표출이 바로 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기다. 자, 정서적 지지, 인정, 제보증, 환기, 앞에서 했던 경력까지 다 정서적 기법입니다. 모두 다 정서적 기법입니다. 44번의 답은 2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문제 별표. 점심시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선후배 간의 폭력이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에 대해 위기개입 모델,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죠. 위기개입 모델을 적용하고자 할 때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답은 찾기 쉬웠어요.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재반 서비스 줘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2번. 피해 학생이 위기로 인한 분노, 좌절감, 불안, 두려움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표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네, 이게 바로 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